수학 공부 잘하는 법 첫 번째 이야기 뒷부분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가서요. 그러면 수학을 잘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점수, 등수, 그거 외에 또 다른 수학을 잘한다는 의미는 없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목표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학적 성장. 열심히 한참 이야기했는 결과적으로는 원점으로 되돌아온 느낌이 좀 들죠. 수학적 성장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수학적 성장이라는 거. 점수 잘 나오고 등수 잘 나오는 것도 다 아니라며 그럼 이게 도대체 수학적 성장이 뭐야?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볼게요. 도대체 수학이 뭔지 알게 되면 수학적 성장이라는 것도 조금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부산 세계대백과 사전에서 수학을 검색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물건을 헤아리거나 수를 세는 거죠. 측정하는 거. 기하학은 이집트에서 땅을 재면서 경작지를 재면서 이제 발전을 했다고 하는 것처럼 헤아리거나 측정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수, 양에 관한 학문이다. 숫자를 이용하죠. 다른 학문의 기초가 되기도 하고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전부터 발달해온 학문이랍니다.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학문으로 발전시켜 왔을까요? 이번에는 위키백과에서 조금 더 긴 정의를 가져왔는데요. 중간 부분만 한번 살펴볼게요. 명확한 정의가 없다고 합니다. 너무 이제 그 광범위하니까요. 현대 수학은 일반적으로 엄밀한 논리에 근거해서 추상적 대상을 탐구하며 그래서 모든 학문 중에서 가장 이성적인 사고가 요구되는 것이 수학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 이제 구체성이 떨어져서 제가 이제 수감각이나 수학의 특성, 수의 특성 카드로 연결해 놓을 테니까 한번 꼭 보세요. 그래서 수라는 게 굉장히 추상화된 학문이에요. 이 추상화되어야 모든 것들을 다 품어낼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어려움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 정말 세상 만물의 이치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규칙의 발견과 문제의 제시 및 해결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수학이라는 건 그 수학의 의미 영상 중에서 그 피보나치 수열을 예를 들어드렸죠. 피보나치 수열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커지는 거잖아요. 공간의 변화의 특성을 보니까 이렇게 커지더라. 근데 왜 규칙이 있네? 저거를 좀 누구나 알 수 있게끔 표현해보면 어떨까? 그 표현 도구로서 수와 식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일반항이라는 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규칙을 발견하는 것이 수학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이제 문제를 발견한다거나 해결의 과정은 그 규칙을 적용하는 데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수학이라는 건 변화를 관찰하여 규칙을 발견하고 포인트는 이거죠. 규칙을 발견하는 거. 근데 이 규칙을 발견하려면 잘 봐야겠죠. 그 변화가 공간적인 변화, 피보나치 수열과 같은 공간적인 변화이기도 하고요. 또 시간적인 변화이기도 하고요. 이런 변화들을 잘 살펴보면서 이것들을 규칙을 발견해내고 이걸 뭘로 표현한다?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요. 물론 이것도 언어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수와 식으로 표현합니다. 수와 식으로 표현을 할 때 얻을 수 있는 좋은 점은요. 다른 어떤 애매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수학이기는 한데 학교 수학에서는 주로 이걸 가지고 이제 이미 나온 정보들을 해석하자. 아, 이게 이래서 이랬어. 그리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까지 합니다. 예, 결과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풀이의 과정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학이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수학이라고 했을 때, 수학적 성장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규칙을 발견하는 힘. 이것을 수화식으로 표현하고 삶으로 적용하는 능력들. 이런 거를 길러 나가는 게 바로 수학적인 성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학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목적, 너는 그럼 뭘 향해 가니? 라고 하면 일단 수학, 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규칙을 찾아내도록 돕는 것. 그것을 수화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을 문제의 상황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 아하 경험이라고요. 아, 그거였구나. 정말 안 풀리던 수학 문제가 풀리면 그 쾌감이 굉장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학교의 교육과정과 이 아이가 아하하는 시기가 잘 맞아떨어지는 아이들도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교육과정이랑 안 맞기도 합니다. 6학년인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인지적, 정의적, 정서적, 뭐 환경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고, 그냥 단순히 어렸을 때 놀다 보니까 다 할 거 못해가지고 6학년이 됐는데 아직 내 실력은 4학년쯤 이렇게 머무르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게 점수를 가지고 하면 이 아이가 수학적으로 어제보다 내가 더 규칙도 잘 발견하게 됐고 수화식으로 표현도 할 수 있게 됐고 그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6학년 시험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등수도 잘 나오지 않겠죠. 하지만 성장이라는 것에 목표를 둔다면 그때도 여전히 교육과정과 맞지 않을 뿐이지 아이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즐거울 수 있어요. 단 아이들은 주변 어른의, 특히 나에게 중요하고 권위 있는 어른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여기서 격려해 주셔야 돼요. 아휴, 야 6학년이 4학년짜리 문제 풀고 맞았다고 넌 좋냐? 그럼 언제 쫓아갈래?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걔도 사람이고 알아요. 내가 지금 6학년인데 4학년 공부를 한다라는 게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겠다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6학년짜리가 6학년 공부하는 게 대단합니까? 6학년짜리가 4학년 것부터 해서 6학년까지 가겠다는 게 대단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격려해 주시고 비교해 주시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수학의 성장 그 과정에서 즐거움을 겪게 하자.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 교육 과정을 따라갈 수준이 안 됐더라고 하더라도 성장하는 것만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누구랑 함께 해도 정말 수학적으로 내가 실력을 길렀어요. 그러면 그게 당장 수능에서 보상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진짜 120세 살 건데 평생 그 써먹을 일 없을까요? 규칙을 발견하고 표현하고 예측하고 때로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내는 일은 지금보다도 미래 세상에 더 많이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AI가 대체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저는 꿈꿉니다. 어떤 상황이든 지금 이 아이가 6학년인데 구구단을 못 외우더라도 누구와 함께 해도 가능한, 공부 잘하는 애들도 힘들어요. 뻔한데 뭐 더 내가 더 공부한다고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애들이랑 뭔가 통하지 않고 그 애는 이제 공부 잘하니까 거기서 멈추면 됩니까? 이미 100점 맞았고 난 1등급이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정도의 재능이 있다면 더 높은 곳을 향해 가야죠. 그래서 같이 꿈꿨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와 함께 해도 가능한 수학 자체의 성장을 목표로 한번 삼아 보시면 어떨까. 이건 제가 만든 목표입니다. 두 편의 영상을 통해서 수학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나에게 또는 내가 가르치는 그것이 나의 자녀이거나 학생이거나 그 아이들이 대신 걸어가 줄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도 저런 목표를 향해 가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 영상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목표를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수학적인 목표, 왜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영상들은요, 뭐 목적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할 거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그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에도 차근차근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수의 의미에 대한 영상을 보시지 않으셨다면 그 부분 꼭 보셔서 후속 영상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반복되니까 이해에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